당신의 계좌를 더블업시키는 골든타임 더블밸류업 정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세트입니다. 네, 참 정프로 열심히 삽니다. 네, 본받을만 합니다. 네, 와, 정말 리얼리티. 50 먹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네, 리스펙. 네, 대단합니다. 160. 자, 오늘 시장은 그래도 조금 플러스로 오늘이요? 시작을 하는 것 같긴 한데 하던 대로. 네, 이거 뭐 하루하루 뭐 1% 빠졌다 3% 내렸다 뭐 이건 뭐 큰 의미 없죠. 네, 네, 길게 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해 주실 우리 유창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괜찮아요? 뭐 일단은 뭐 어저께 좀 미국 쪽 증시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하락을 이제 멈추었고 반도체가 좀 반등을 줬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둔다라면 뭐 우리 증시도 오늘은 그래도 제법 뭐 엄청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예. 어제 하락했었던 거 절반 정도는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의 절반을 되돌려요? 그럼 15% 오른다는 얘기예요? 어제 하락한 거. 어제 하락한 거. 그러니까 어저께 사실은 뭐 제가 봤을 땐 어저께 한 5%까지 밀릴 정도의 증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루머도 나오기도 하고 뭐 흔들면서 그 루머는 아니죠. 어떤 CT가 EM 그 한국 증시 관련해서 비중을 전술적으로 좀 줄이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흔들렸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오늘 한 2%에서 3% 정도 상승이 나와주면은 그래도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네.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돈을 좀 회수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좀 비중 확대, 네. 그리고 한국은 비중 축소? 일부 축소. 왜? 예? 왜? 많이 올랐으니까. 대만은 유지? 대만 유지. CT 그 비율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CT 비율. 빠졌잖아 지금. 완전 9,300에서 6,500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화가 나긴 하는데 이제 네. 그게 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빠졌다 아니다 뭐 이런 말하기 좀 힘든데 어쨌든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때 뭐 이란 이슈도 있고 하면서 사실 11시부터 시장이 좀 계속 흘러내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그렇게 밀릴 자리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밀렸다라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어쨌든 이란 관련해서도 조금이라도 좋은 뉴스가 나왔으면 나왔지 나쁜 뉴스는 아니었고 그리고 뭐 키미3 관련해서도 그렇게 뭐 시장에서는 뭐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의외로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5% 하락 마감했지만 네. 장중에는 그러니까 오전에는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동안은 플러스권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한 모습 정도는 충분히 연출될 수는 있다. 그러면은 지수가 한 2에서 3% 정도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 고맙습니다. 자, 뭐가 좀 올라갈까요? 역시 반도체. 뭐 일단은 저는 일단 반도체가 힘을 좀 받아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도 좀 본다 그러면 어떻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잡아놓겠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가 빠지는 거는 허용을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가 이하로 밀진 않겠다 의지가 상당히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그 반등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좀 먼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이제 나머지 쪽으로 좀 분산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는 어제요? 네, 어제는 그 장초반 넥스트레이드와 네. 네, 본장과의 괴리가 좀 있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뭐 사실은 오늘도 사실 근데 오늘은 그 큰 괴리가 별로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없을 수 있을 것 네, 같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내외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저께는 이제 그 개파력이 너무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체가 넥스트에서 한 4% 하락 출발을 한 상황에서 움직임이 나왔던 거고 지금은 이제 혼조세 1% 정도 상승이니까 이 정도면은 본장이 딱 움직인다 하더라도 영향은 그 변동 그 차이는 크진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황 현재 상황이에요? 어디에요 지금 이건? 이거는 코스피 200이고요. 코스피 200 지금 이게 상승 상승 종목? 네, 상승 종목인 거고. 네이버는 저기 미국 가서 누구 만난다고 그러던데? 만날 거 같다고.
네. 젠슨왕. 네. 네. 네이버 주주로서 너무해 진짜. 네. 19만 원이 뭐예요? 많이 떨어졌죠. 많이 네이버 떨어졌죠. 차트 한번 볼까요? 네이버 차트요? 네. 네. 네이버 또 말씀 주셨으니까 네이버 차트를 본다면 네이버가 연초 이하로 좀 내려갔죠? 네. 잠깐만요. 저게 지금 네이버예요? 아니요. 이거 흥국석이고 흥국석이는 왜 봐요? 네이버 보면은 지금 거의 뭐 연중 최저치 네. 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네이버 주가가 참 신기한 거는 네. 한 19만 원, 20만 원 이하로 빠지면 더 이상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젠스왕 이슈가 소멸하고 나서 사실 6월 말 7월 달 지금까지도 하락이 되게 심하잖아요. 주가 지수 자체가. 네. 네. 근데 네이버는 엄밀히 따지면 20만 원에서 지금 19만 원이면 빠진 건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20에서 19요? 그러니까 20만 원 전후에서의 어떤 지지선이 상당히 견고하다. 20만 원 밑으로 갈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요. 20만 원 밑으로 가면 아 안 근데 돼. 다른 기업들은 네. 여기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그 가격 대비해서 10에서 15% 쭉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이버는 그래도 한 20만 원, 19만 원 사이에서 계속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지선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선 정도가 아니라 네이버가 20만 원 밑으로 간다는 얘기는 네. 삼성전자 10만 원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좀 아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네이버 주주로서 그런 체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건 거죠. 아니라 생각하고 네.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저는 네이버가 어쨌든 뭐 지금 데이터 센터 쪽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쪽 가는 거는 네오 클라우드잖아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기미3든 뭐든 봤을 때 우리나라 뭐 하고 있나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네이버가 좀 어떤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라면 충분히 좀 주가 포지셔닝상 할 수밖에 없다. 네이버. 네. 그 젠스랑 얘기하셨으니까 젠스랑 이후에 LG전자도 차트 한번 보이세요? LG 전자요. 네, 젠스랑 이후에 제일 많이 저기 네, 갔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네. 네이버, 뭐 젠스랑. 네. LG전자는 여전히 좀 좋지 못하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젠스왕 이슈가 있을 때 크게 오르고 나서 저게 지금 LG전자인가요? 네, LG전자인데 지금 16만 5천 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주가 오른 건 다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럴 때가 조금 지나고 나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로봇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게 없었잖아요. 공개된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 빠진 각도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벤트 소멸이 좀 빠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실적 이번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좀 로봇을 좀 빨리 공개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뭔가가 반전을 만들든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멘텀과 계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네. 한번 말씀 주세요. 오늘은 어떤 메뉴인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약간 혼조세인 것 같습니다. 뭐 동시호가인데 네. 이제 동시호가 짓게 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사실 오늘도 반대 매매는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지금 호가는 지금 한 나쁜 편인데 이건 이제 곧 줄어들 거라 생각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한 0.34% 플러스 마이너스 0.3% 내외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 또 악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 악재는 없고요. 악재는 없나요? 네. 그 제가 오늘 아직 체크를 못 했는데 오늘 수출입 데이터가 공개가 될 거예요. 네. 오늘 20일치 21일이잖아요. 전장치요. 그러니까 10일치 추가로 해가지고 공개될 건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반도체 가격이 좀 올랐느냐. 그러니까 수출 증가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이에 좀 가격이 좀 올랐는지 여부가 그래도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그 시세 탄력을 더 끌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모양이군요. 저 아침에 출근할 땐 비가 안 왔었는데. 오늘 아마 한 6, 7시까지는 올 겁니다. 아 그래요? 네. 6, 7시? 오후? 네. 지금 뭐 중랑천 같은데 지금
통제됐다고. 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니까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 중에 코오롱 쪽이 오늘 뭐 무슨 코오롱 터졌습니까? 티슈진이 어저께 임상 실패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하.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어저께 그 넥스트장에서도 조금 주가가 안 좋았고 지금도 조금 안 좋게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참 어렵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는 참 어려움 겪은 분들이 그렇죠. 바이오가 좀 대거 이슈들이 많죠. 네,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코오롱 티슈인도 이번에 조금 기대감 상당히 높았거든요. 이번에 좀 기대감 상당히 높았는데 조금 생각보다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을 보여줬고 이제 다음 제품도 10월달에 또 제품이 있는데 그것 이제 어떻게 좀 반응할지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FDA 일단은 뭐 취소는 이제 뭐야 그러니까 중국 공장 관련해 가지고 또 노이즈가 생기면서 그때 통과를 못했는데 뭐 그 이후에는 또 그거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 네. 이게 좀 사실 신뢰가 안 가는 게 그 똑같은 이유로 세 번째 그렇게 반려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공장이 잘 해결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과연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조금 투자자들한테는 불확실성이 높지 않을까 코스닥 판단하고 이쪽 있고. 바이오 쪽은 뭐 좀 약간 분위기 좀 괜찮아질만 하면 이슈들이 큰 퍼지죠. 회사 하나씩 꼭 네, 이렇게 좀 나오면서 발목을 좀 잡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좀 금리가 좀 안정화돼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금리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결국엔 가을까지는 네네. 바이오주가 크게 힘을 내기에는 좀 쉽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엊그젠가 그 영등포 네. 교보에서 이제 사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네. 아. 비밀리에 했는데 아. 극비리에. 제 책이 우리 빈센트님 책 옆에 있더라고. 그래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은 건가요? 무슨 얘기야? 여쭤보는 거예요. 네, 같이 가니까. 네. 영등포 교보면 어디 있는 거지? 영등포 교보? 그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음. 신세계백화점 쪽에. 네네네 거기 있는데. 네. 나란히 이렇게 딱. 좋습니다. 네. 네. 여주사. 네. 그다음에 정프로의 한없이 한없이 가벼운 가벼운 여주사. 네. 두 권이 같이. 좋습니다. 네, 보기 좋았습니다. 파트너죠. 네. 언제 하냐는 게 아니라 이미 했어요. 일요일에 엊그제 여러분. 네. 진짜 비밀리에서 그런가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왜 비밀리 하셨어요? 이제 너무 많이 올까봐 그치. 걱정돼서 이제 맞아. 극비리에 했는데 그 나중에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책 한 권 사드릴 테니까 일로 오시라서 모셔서 줄 서시라고 그래서 네. 생각해보니까 연휴 끝자락이었네요. 엊그제? 지난주였으면 일요일 날이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연휴였어요? 짧은 연휴였잖아요. 그랬나? 네, 금토일. 네, 그래요? 네. 17일? 네, 금토일. 자, 하여튼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 수출입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어저께 이제 이거 메리츠 쪽에 나온 뉴스인데 그 내용이 리포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 현물가가 있고 고정가가 있거든요. 고정가라는 거는 미리 이제 계약을 한 그렇죠. 네, 그러한 가격이 차이인데 지난 1월 달 같은 경우도 현물가가 먼저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가가 후행적으로 올라오고 그 이후에 주가가 뒤에 반영을 하면서 올라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7월 달 그러니까 1월 달 현물가 급등하고 횡보하고 있다가 7월 들어서 다시 좀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고정가가 그러면 이제 8월이나 이때부터 후행적으로 좀 올라올 것이고 네. 그럼 주가는 8월 초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 안정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해서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어쩌면 최악의 상황을 거의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이거 참고하면서 이제 아까 수출입 데이터 거기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조금이라도 소폭이라도 좀 올라갔는지 뭐 그 열흘 사이에
그런 걸 같이 좀 비교해서 보시면 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그러니까 하고 디램 있습니다. 가격의 재반등 네. 또한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의 산업 쪽에서의 상승 가능성은 늘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논의거리는 주가는 이제 산업화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좀 별개일 수 있으니 그 그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네. 고민하는 그 괴리가 거리. 또 이제 네. 뭐 상승할 때도 더 가기도 하고 또 빠질 때는 지금처럼 더 빠지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심을 좀 잡아가는 자료로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환율도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좀 가고는 있잖아요. 환율이요. 네. 많이 안정되고 있죠. 네, 네. 1,47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1,450원, 1,430. 원래는 환율이 이제 좀 내려가야 뭐 외국인들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워낙 팔아고 있으니 지켰으니까. 네, 그것에 다시 유입할 수 있으면 뭐가 변해야 될까 이제 환율을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또 전망이 8월 이후에는 또 다시 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얘기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그 지금 뭐 하이닉스 네, 선물 매도 ADR 이슈 더 나아가서 지금 기업들이 세금 내고 있는데 네. 그 세금 이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나면 다시 한번 그러지 않을까라는 이제 분석도 있고. 또 근데 저는 말씀하셨던 오히려 것처럼. 이제 그 세금 이슈가 좀 중요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이게 중간세 법인세 납입을 어느 기준에 따라서 납입을 할지 모르지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상반기 영업이익만 따졌을 때 제가 추정 계산해 보니까 한 48조 나오더라고요. 법인세. 네. 법인세가 48조? 네. 많이 벌었으니까. 상반기에. 상반기에만. 어. 그러면 하반기에도 그 더 정도는 확정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작년 기준으로 낼 게 아니라 올해 기준으로 예상을 해서 낸다 그러면 한 3, 40, 그러니까 두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지고도 한 3, 40조가 예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걸 무조건 다 달러로 환전해서 납입한다고 말은 못 하겠지만 조금 더 한 8월 말까지는 왜냐면 이게 세금 납부라는 게 8월까지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워낙 강세 추세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1,400원 가자 저 이건 아니지만 지금 정도 한 1,400원 중후반 정도에서의 어떤 형성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외국인들의 유입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더구나 어젯밤에 넥스트레이드의 장 막판, 그다음 미국장의 업앤다운 등등을 놓고 보면 오늘 어쨌든 우리 시장의 주도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상승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포지셔닝인데 한번 뚜껑을 열어보죠. 어쨌든 네. 동시효과 상에서는 또 여전히 급등락이 있었다. 네. 네, 오늘은 기대를 한번 바라보면서 네, 한번 우리 장 시작했습니다. 네. 자, 우리 장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한 지금 0.3%? 네, 0.3% 코스피가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은 0.6% 정도 하락 출발. 뭐야 진짜. 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 매매가 네.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약하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6%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네. 하이닉스가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스퀘어가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에서 2% 정도 현대차가 네. 386이네요. 네,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금은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일단 2차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 해서 보면 2차전지가 조금 더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일단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은 일단은 하이닉스가 하락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RTO전이 2% 전후에 이게 아직 호가가 안 잡혔나 본데, 그러니까 1% 정도 하락이고 반드시 소부장이 조금 약한 편이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뭐 리노공업 등이 조금 1에서 2%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아까 그 거래소도 2차전지 쪽이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나마 2차전지 쪽이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좀 시세를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하고 홍해 쪽의 이슈는 별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유가는 사실은 어저께 크게 오르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내리다가
다시 조금 올라간 부분인데 그거는 그 정도 수준이면은 오히려 시장에는 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가 관련해서는 아직은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못하겠다. 그리고 오늘 유가 관련된 GS라든지 SOE 같은 기업들은 어저께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유가가 좀 하락하니까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못 해먹겠어. 근데 저는 좀 장 초반에 좀 흔드는 게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원하긴 하지만 이게 가파르게 빠졌기 때문에 V자로 가파르게 올라오기보다는 여기서 계속 좀 흔들어 주면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 좀 지치게 만든다 그럴까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은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을 더 크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주 수요일과 같은 급등보다는 오늘 진짜 저는 한 2% 정도, 2에서 한 3% 정도 사이에 상승 마감을 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전환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장 막판에. 그렇죠. 오후장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혼조세, 그러니까 상승 하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한 10시나 11시 이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것을 좀 확인하고 나서 시장이 좀 돌아선다라면 네. 그러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가 지금 2,4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은 이제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이 거래소에서 2,5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한 180억 정도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시장이 조금 무거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무거워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어제도 사실 아침에 그 수급표를 보시면 아침에 개인 투자자가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매도였거든요. 한 10시까지는. 네. 그때는 지수가 오히려 강하게 반등을 주면서 플러스 건까지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부터 개인이 이게 매수 전환됐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밑에 이제 깔아놓은 주문 넣어놓은 것들이 체결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이제 외국이나 기관이 좀 매도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가 체결이 되면서 시장을 흘러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뭐 해석을 좀 한다라면 지금 보면은 외국인은 전혀 액션이 안 나오고 있어요. 기관 쪽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금융투자 쪽이 아닌가 생각하고 금융투자 쪽이거든요. 금융투자가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매수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혹시 오늘 좀 조정 나오면 내가 저가 매수해야지 하면서 주문을 넣어놓은 것들이 금융투자자가 약간 던지면서 좀 체결이 되고 있는 거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한 물량들이 오후에 조금 반전되면서, 그러니까 좀 플러스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조금 단기 매매를 해서 좀 정리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개인 투자자는 밑에 깔아놓고 금융투자 쪽이 됐든 여기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외국인이 됐든 계속 좀 주가를 좀 던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장 초반에, 그러니까 오전장에는 조금 힘든 구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융 투자가 던진다는 거는 뭐예요? 뭘 던진다는 누구의 그 금융 투자라고 하면? 증권 쪽이죠. 그러니까 어디 증권에서 던지는 게 뭐 ETF 같은 거예요? 아니면 뭐 ETF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 종목일 수도 있고 뭐 그건 우리가 딱 정확히 그 증권사에서 그러면 자신들의 프랍을 그냥 던지는 걸 수도 있고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펀드 계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딱 어디가 딱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어쨌든 이렇게 창구는 금융 투자를 그렇죠. 통해서 나오고 금융투자에 있다.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개인들은 지금 팔고 있고, 네, 그리고 아니, 이제 개인들은 참 사고 있고. 사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개장하자마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신다 그러면 네. 9시 땡 하자마자 기간이 마이너스 300억에서 2천억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던졌네요. 요거는 이제 대량의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크게 던진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300억, 마이너스 300, 500, 600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한 번에 나왔다는 얘기는 뭐 어느 쪽에서 조금은 던진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체결이 된 거고, 요게 이제 뭐 저는 무조건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요게 이제 오후로 갈수록 좀 줄어들면서
조금 플러스 전환된다라면 충분히 좀 해볼 수 있는 시장이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이제 계속 바뀌어요. 아까 순간적으로 하이닉스가 1% 정도 올라왔다가 지금 또 마이너스. 네. 삼성전자도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계속 이게 바뀌는 거라서 한 30분 정도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가 막 두려워서 갑자기 던진다든가 혹은 뭐 싸니까 지금 급하게 매수하거나 그럴 정도의 그 위치는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방향성의 부재 속에서 그쵸. 서로 간의 숨바뀌, 네. 손바뀜들이 계속해서 있는 그런 시간이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그런 말씀이시죠? 부분들이 최소 10시에서 11시 반까지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기관에서 막 던진다고 하면 네. 기관도 이제 뭐 무슨 연금 같은 데서 던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ETF 저 파는 것도 그거 쓴 거 사실 그거는 이제 개인이 근데 파는 거기도 하잖아요. 네. ETF를 통해서 이제 파는 거지만 그렇죠. 그게 보통 그게 이거 뭐다라고 좀 나오지 않나요? 이게 지금 던지는 게 분석하면 네. 누가 던지는 거다. 매도의 주체가 누군가가 그러니까 개인이 증권사 통해서 던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연기금 같은 데나 뭐 큰 손들이 이렇게 막 저 하는 건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는 게 시간이 무슨 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은 예. 이제 좀 이제 집계가 좀 돼요. 그러니까 뭐 얼마가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에 대해서 뭐 매도가 얼마가 나오다 이게 집계가 좀 되는 게 있는데 지금 개장하자마자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딱 이건 어디다라고 말하기가 네. 좀 힘든 부분들이 일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연기금도 사실은 오늘 같은 데 연기금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연기금도 지금 한 1,000억 정도? 1,000억 가까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수급이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러니까 뭐 저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제 개장한 지 이제 한 5분 정도밖에 안 된 거기 집계가 좀 아직은 안 되고 집계가 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잠정 이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네.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 던진다고요? 외국인은 그렇게 크게 던지는 건 아닌데 약간 그 매도 한 900억 정도 지금 조금 늘어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개인이 한 4천억 가까이 매수 그리고 아까는 기관이 쪽에 매도가 늘어났는데 이제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 개인 투자자만 주식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힘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힘든 모습이죠. 코스닥은 지금 2.2%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도 1% 정도까지는 좀 대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만하자. 주식 그만해. 근데 어떡하냐 이거. 비록 제가 개장 나올 때마다 좀 하락을 해서 좀 조금 그러긴 한데 그래요? 오지 마요 그러면. 왜 왔으리 장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만들어. 제가 5번 나왔는데 5번 전부 다 지금 다 하락하고 하락해요? 있는데 어려운 시기예요. 어려운 네. 시기인데. 근데 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저께도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대만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 지금 약간 투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디레버리징 장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좀 기다리는 게 맞다. 그게 뭐 데드캣 바운드든 뭐든 충분히 어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저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뭐 내일 모레 뭐 구글 실적 이런 걸 확인하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인내할 만큼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단계라니까요. 아니야 더 이상 나도 못하니까 못하겠어. 안 되겠어 이거는. 안 되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세요. 조금 더. 아니 아침에 잠깐 반짝하더니 또 다 하락이네. 어제는 아침에 잠깐 상승하더니 쭉 하락했었죠. 네. 어제도 이랬잖아요, 그죠? 아니죠. 어저께는 어제는 아침에 저희, 좋았죠. 개장하자마자 쭉 땡겼죠. 네, 좀 상승했었죠. 네. 그랬나? 네, 어저께는 마이너스 4% 하락 출발했다가 코스피 기준으로는 거의 플러스. 코스닥도 한 마이너스 1%대까지 하락을 쭉 줄이다가 딱 10시 넘어가자마자 쭉 흘러내렸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전약 후강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물론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들어서 듣는 분들도 뭐 지겹다 느끼실 텐데 지금은 반대 매매의 영향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계속 시장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흔드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면 네. 사실은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게 맞다. 저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름 한 코스피 한 5천 가요? 지금 이제 아침에 제가 본 내용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면 이미 4천이라고 합니다. 아, 왜 빼게를? 그러니까 심리 체감 지수 자체가 네. 이미 4천 포인트이기 4천 안 될 것 같은데. 4천이나 된다고요? 네, 4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5천 간다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다시 2천대 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네. 그렇게까지 저는 볼 정도는 아니다. 이미 그것만큼 빠져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6천 밑으로는 봐야 돼요? 6천 밑으로요? 글쎄요. 뭐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정답은 없는데 오히려 6천 밑으로 가게 되면은 저는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천 밑으로 아예 안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네. 여기서 6천 밑으로 반등 없이 그냥 간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실은 지난주 후반부터 글로벌 지수가 같이 빠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란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황을 보다 보면 지금의 쏠림에 많은 것들이 휘둘리죠. 자기가 안 좋다라고 마음속에 탁 두려움이 생기면 모든 게 다 안 좋게 보이고 실적이 좋게 나오면 꺾여질 걱정, 실적이 안 나오면 더 안 나올 걱정. 그래서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변동성이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가 좀 안 되고 있고요. 그거는 어느 한쪽은 바짝 이제 위기감을 느꼈다는 건데 주체 중에서 그게 어디냐라고 하면 상당히 지금은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빠졌으니까 그렇죠. 도대체 무엇을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 등등. 거기다가 외사들의 페이퍼를 보면 이제 끝물이다, 다 왔다. 실적이고 뭐고 이제는 수급으로 끝났다. 그러나 차트 시세를 보면 이미 저항선은 다 무너지고 있고 지지선마저 위태위태하고 이럴 때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거는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주식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고 자기가 감내할 만큼 1년에 n분의 1 해서 월마다 여유자금으로 밀리면 조금씩 사가는 전략. 이것은 성장 산업일 때는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강세장일 때는 효과를 낸다. 다만 이게 추세가 전환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봤을 때 다양한 것도 있죠. 주가를 형성하는 다양한 변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에 의존하고 보면 수급 분석 계속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펀더멘털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이고요. 네. 오늘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가 말하는 이 15분 동안에도 양전, 양전 네. 계속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지난주보다는 변동성은 조금은 줄고 있다. 네. 그거는 이제 분수령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쵸.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네. 오늘 정프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였을까요? 저는요? 네. 지금 계속 좋아요. 계속 이게 차분하게 쭉 얘기하니까 그냥 네. 라디오 듣듯이 지금 네. 듣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계속 하세요, 계속. 뭔가 이제 네. 이런 두려운 생각을 네. 내가 혼자 답답한다는 거 고민하기보다는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니즈도 있는 거죠. 장투교 뭐 찬양이나 한번 들을까? 이거 들어보셨어요? 아니 안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재밌는데. 주식창을 계속 보고 있다고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계속 진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플러스 냈다가 지금 0.5% 하락했다가 하는데 이거는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아마 이제 방향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수가 좀 플러스 전환시켰을 때부터 매수하는 게 맞다. 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이닉스가 네. 우리가 뭐 150, 200, 250 막 이렇게 갈 때 네. 아직 한참 멀었다. 400, 네. 350 막 그런 게 막 나왔잖아요. 네. 그거는 여전히 유효해요? 아니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유효하다 보고 있어요. 유효해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170 뭐 이렇게 떨어져도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뭐 더 지금 살 수는 없는 것 같고 심리적으로 네. 사진 않더라도 팔진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네. 여전히 유효하고 350, 400까지 못 가도 300 이상은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면 네. 그럼 이제 파는 건 바보 같은 행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도 유효하다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정프로는 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요? 음. 저는 제가 어떻게 답을 할까요? 왜냐면 유효하다는 걸 한 3번 강조했어요. 유효하냐? 물어본 거잖아. 그래도 아니, 거꾸로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아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요게 이제 엔비디아 네. 그 엔비디아? 네. 영업이익 증가율이 분기별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어요. 60%대로. 근데 전년 대비 성장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전년에 뭐 500% 성장했으면 올해는 한 그렇지. 150 이렇게 할 수밖에 예, 없는 예. 거니까. 그러면 요 와중에 엔비디아 차트를 보신다 그러면 계속 주구장창 올라온 게 아니라 올라오다가 횡보하다가 장중에는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한 30% 가까이 조정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200달러인가요?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게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올라가 봐야 뭐 하이닉스가 뭐 200만 원 남짓인 거고 삼성전자가 올라가 봐야 뭐 30만 원 남짓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업사이클이 상당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더 갈 수 있다. 뭐 400만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300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주식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도 80만 원은 모르겠지만 한 40만 원 후반 5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주식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실적은 실적인 거고 뭐 주가는 주가다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다시 100만 원 간다. 삼성전자가 10만 원 간다. 이렇게 보고 주식을 한다라면 그러면은 그 어떤 주식도 투자할 수 있는 기준점은 될 수가 없다. 잡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엔비디아 차트를 물론 이게 1대1로 간다라고 말은 못해요. 엔비디아 그렇게 갔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계속 오를 거라고 말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점, 어떤 이게 등대라고 하잖아요. 어디가 갈 때 어떤 기준점을 잡고 간다라면 저는 엔비디아의 차트의 과거의 흐름이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미래의 흐름을 좀 일정 부분 투영할 수 그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300은 뭐 자꾸 이제 가격 얘기해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야, 어떻게든 300은 가는 주식이지라고 만약 판단한다면 네. 기관이면 외국인들이 이 가격이면 미친 듯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네. 한 번에 훅 들어올 수는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뭐 조금씩 그리고 계속 던지고잖아 근데 지금 기관데. 왜 던져? 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사이에 뭐 외국이 그러니까 뭐 그날 지나봐야 되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하루하루 데이터의 의미를 둘 거냐, 네. 일주일 데이터의 의미를 둘 거냐. 근데 네. 정프로 말씀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정고점을 회복하냐 그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누렸던 정고점을 좀 더 이제 러프하게 편하게 얘기하면 뭐 주식 투자야 여유자금 갖고 하라고 맨날 얘기해봤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냥 지금부터 투자해서 1년 아니면 2년 정말 러프하게 뭐 3년 그 안에 정고점을 넘냐 그러면 내가 두려워도 기다릴게. 그렇죠. 근데 지금 대부분 정고점을 터치를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감.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장세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암만 실적이 전 세계에서 1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 영원히.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정고점 뚫습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다른 분들은 또 각자의 논리에 따라서 그쵸.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가 수급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있죠. 네. 왜냐하면 수급이라는 게 참 변수인 것 같아요. 이번에 참 놓쳤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실적이 수급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저희 분석은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글쎄요. 이번에는 수급 때문에 암만 실적이 좋지만 그다음에 이익률이 좀 둔화될 테니 그거는 못 깰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버티고 밀리면 사는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좀 불안하다. 상반기와 하반기는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하면 떠나면 됩니다. 이 말은 쉬운데 이 양반아. 근데 떠나더라도 네. 우리가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네. 일반 잡주가 아닌 이상 외봉으로 쭉 빠지는 그쵸. 그러니까 기업은 떠나더라도 없어요. 누가 오늘 떠나라고 그러니까, 떠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보면서 그러니까 마음의 그럼- 무게 중심을 네. 좀 비워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그때 이제 기교를 부리면서 기술적으로 하시는 그쵸. 거고. 아. 근데 여전히 아니다. 세상이 바뀌는 걸 베팅하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모아가는 거고 그 무게 중심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 수급은 뭐 이건 뭐 좀 지난 얘기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 보면은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화면 좀 보여주신다라면 MSCI 그 EWI죠. 거기로 블랙록 관련해 가지고 16일에는 11억 달러 그리고 전날 15일에는 8억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역대 최대 유입을 기록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 가격대부터는 외국인들도 그러니까 이건 외국 사람이겠죠. 네.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 그러니까 외국 개인 투자자들이겠죠. 그 사람들도 이 정도면은 한국 반도체 뭐 싸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도 일부 있다라는 걸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잠정치 20일치 그 수출입 데이터 나왔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관세청에서 보조를 계속 보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계속 찾으면서도 못 찾았었고, 근데 이제 수출입 현황 잠정치는 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1년 늘어났네요. 정도 다 훌륭하게 나왔죠. 반도체가 180% 늘어났고. 네, 반도체가 물론 20일 조비스를 따져야겠지만 기본적으로 180%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뭐 실적을 의심한 사람은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돼서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는 요 정도 하고 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시장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뭘 필요하지 마. 입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